이거 제가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. 헬멧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요. 바로 소명 못 들으면 부숴본다고.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고 예뻐요. 아슬아슬하던 고마진의 도발, 결국 뇌물죄로 바로잡혀가는 큰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.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. 쓸데없고 쓸모없다며 태국에서 오주임에게 그렇게 면박을 주며 속상하게 만들더니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길을 오미선이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. 이제 진정한 원팀이 되는 과정을 겪는 동안 예상 외의 사건으로 헬멧을 팔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. 헬멧이 헬멧을 구한 사건, 키스를 부른 오미선의 이쁜 활약들까지 다음화 예고편으로 미리 보기 해볼게요. 구독, 좋아요를 누르시고 함께 들어보시죠. 태풍이가 헬멧을 수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청에 태국 원정대로 합류한 고마진 입장에서 보면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고맙고 다행한 일이긴 하나 오주임을 같은 상사맨으로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. 커피 심부름이나 하던 오미선이 실상은 똑똑하고 치밀해서 일 처리를 매우 잘한다는 것을 잘 알던 고마진이잖아요. 하지만 다시 들어와서 상사맨으로 자리를 잡아 월급 받아가며 인정받고 버텨야 하는데 오주임과 경쟁 구도로 시작한다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 법도 합니다. 그래서 직장 상사였던 자신의 위신을 내세워 주저앉히려고 애를 쓴 것 같네요. 여자라서 그런지, 학벌이 딸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, 아직 어리다고 그런지, 아님 이 일이 험난해서 걱정한다고 그런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유가 된다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. 게다가 이런 고마진의 협박과 무시에도 고객의 평가로 숫자로 증명하겠다는 오주임의 당당한 대답에 더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일까요? 사장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으로 세관 공무원에게 안면을 트면서 뇌물을 찔러주죠. 확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오버페이스 한 것입니다. 분명히 그 자리에서 오미선이 말렸지만 오히려 영업의 기본을 모른다고 면박을 주면서까지 말이죠. 오미선의 입장에선 눈물 흘리고도 남지만 인정받으려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태풍이의 위로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. 50달러가 아니라 10,000달러를 줬다고 써져 있는데. $10,000면 1,500만 원이 넘는데. 강사장! 감사한데 이거 제가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. 이제 태풍이는 고마진 사건을 빨리 소명해서 꺼내야 하고 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헬멧을 폐기되지 않게 살려야 합니다. 그리고 니아캄 그룹과의 미팅에 불참하면서 생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. 고마진이 그렇게 면박을 주었던 오미선의 사진기. 결국 모든 것을 기록하다시피 찍어댄 그 사진 덕분에 $10,000 뇌물이라는 누명을 벗고 $50였다는 걸 증명해낼 것으로 보이죠. $50면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75,000원 정도, $10,000면 1,500만 원 정도나 되는데요. 물론 75,000원도 그 당시 태국의 물가에 비하면 적은 돈은 아닌 게 일반 직장인의 평균 월급의 20에서 25% 정도 된다고 해요. 하지만 $10,000면 얘기가 다릅니다. 정말 큰 금액의 뇌물이니까 한밤중에 끌려가는 심각한 죄로 취급받게 된 것이죠. 미선이의 사진으로 $10,000 뇌물이라는 오해는 풀렸지만 어쨌든 뇌물을 주려 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받게 될 듯한데요. 이번 일로 고마진이 얼굴을 들 수 없게 돼버렸네요. 하지만 태풍이와 오미선이 누굽니까?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몸으로 체득했었잖아요. 고마진을 살려내는데 어떤 망설임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꼰대처럼 굴지 않고 실력으로 미선이를 응원해주는 고마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니아캄 고객 미팅 못 간 거 그건 어떻게 됐어요? 사장의 기본은 뭘까요? 한편 클럽에서 태풍이의 첫인상을 잘 본 니아캄의 딸 덕분인지 미팅이 성사되었지만 고마진 사건을 해결하느라 놓치게 되었네요. 날아간 기회를 보고만 있는 태풍이와 미선이가 아닙니다. 니아캄 사장을 찾아가서 만나는데요. 여기서 태풍이와 미선이의 진심이 바로 전해진다는 건 좀 무리수 같고요. 한번 꼬일 것 같습니다. 즉 법적인 오해도 해결되어야 하고 헬멧도 보아야 하는데 둘 다 문제가 있으니 말이죠.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밖에요.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복병이 생기지 않을까요? 헬멧이 헬멧을 구하는 일이죠.
하루 소명 못 오면 그냥 폐기요. 부숴본다고. 고마진 사건 때문에 법적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던 헬멧이 시간을 넘겨 폐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. 아마도 간발의 차가 아닌가 합니다.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순간 헬멧이 폐기되기 시작한 거죠. 그런데 그 헬멧 성능 보셨죠? 망치로 내리치던 장면이 복선이었나 보네요. 절대 부서지지 않고 오직 그 속의 보강제만이 충격을 흡수해서 금이 가는 정도였잖아요. 이런 물건을 폐기할 땐 대형 분쇄기나 압축기 정도면 바스라져야 하는데 이 헬멧은 아무래도 깨지지 않은 거예요. 기스만 날 뿐. 그래서 법적 해결이 끝나자마자 헬멧이 폐기되는 것을 말리러 폐기장까지 뛰어간 오주임은 아슬아슬한 시간차로 일부 폐기된 것을 보게 되죠. 하지만 폐차장 사장님이 헬멧이 깨지지 않아서 난처해 하는 것. 이제 오미선과 태풍이는 그 헬멧을 들고 니하캄 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 거죠. 이 헬멧은 보통 헬멧하고 다르다고. 이런 품질은 오직 이 제품뿐이라고 말이죠. 폐기장에 확인까지 하고 나서 이제 헬멧의 성능을 믿고 바로 거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? 오직 헬멧의 성능과 태풍이가 직원을 위해 애쓴 마음을 보고 말이죠. 더 이상 신뢰할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. 태국 원정대의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뭐든지 팔아보고 싶은 태풍이의 헬멧 장사는 성공해내지 않을까 합니다. 고마진이 오미선에게 했던 말 중에 참 속상했던 부분이 꽤 많았는데요. 그중에 부산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상사면 된 것 같냐? 그 일 다 태풍이가 한 것 아니냐고 했던 말이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. 오주임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. 태풍이랑 같이. 그러니 정찰한 사장도 태풍 상사 잘못되면 오미선만 자기랑 같이 일하자고 4배 월급 주겠다고 할 정도로 탐을 냈었죠. 그런 오미선의 능력과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행히 태풍이입니다. 태풍이에게는 일 잘하는 직원을 넘어 자신에게 끊임없이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옆에 있는 태풍이도 격려해주는 사람. 자신도 힘들지만 태풍이 가족을 자기 집에까지 데려올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.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자인 거죠. 그래서 시작되는 키스씬, 이들의 로맨스는 집까지 들어가나요? 과연 태풍 엄마 정민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받아줄까요? 참, 오미선 집에 있는 정미의 모습, 오래전부터 있던 자리같이 편해 보였답니다. 사장님 사모님이었지만 생활력이 은근 강하고 긍정적인 정미가 참 매력적인 인물이죠. 엄마 대신 가장 노릇을한 미선이의 빈자리를 정미가 채워주니 정말 완전한 한 가족 같은 그림이잖아요. 범이를 씻기고 아침밥과 도시락까지 챙겨주고 쌩한 미호에게도 엄마 경력으로 기선제압하면서 풍기는 엄마의 품. 미선이 할머니에게 서슴없이 아침 차려드릴게요 하는 말이 정말 한 식구 같더라고요. 그리고 낮엔 또 미신 공장에 가서 일을 하죠. 정말 기댈 곳이라곤 하나 없이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그 시절.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내는 따뜻한 모습만이 유일한 힘과 희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. 아픈 기억도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태풍 상사. 태국 원정기가 완성되는 다음 본방송도 기대되는데요. 재밌게 시청하시고 또 미리 보기로 함께 해주시길 기다릴게요. 구독, 좋아요로 태풍이도 저도 응원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